민주당이 어제 결국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고 그리고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본인들이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명답게 지금 이제 비등해진 그런 타이밍에서 이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야권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해놓고 조건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정당한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여론 압박에 결국 조건부로 포기를 결의했지만 당 내에서조차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꼼수다라는 그리고 궁색하다 이런 당내 비판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궁색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도 포기했고 또 혁신위에서도 1호 의원으로서 맞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죠. 저번에도 부결이 됐잖아요.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또 연기됐는데 실은 연기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기했고 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야? 라고 계속 따져야 되고 그 뭐 당의 혼란과 분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불체포 특권 행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행사 못할 거 그냥 시원하게 포기해버려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꾸무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국민의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수사를 하고 야당에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탄압이야. 그런 주장, 정치적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이 더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맞서서 사법부에 시시비리를 가리는 것, 비록 내 걸 뭔가 내주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민주당이 좀 쇄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동영 의원님,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응하겠다. 결국 계속해서 방탄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어제 2시에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총이 조금 늦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떠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이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끝나고 나왔더니 역시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인 것을 보고 역시 민주당 표 꼼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건 무조건 정치적 수사하고 야당 탄압이고 그다음에 영장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이건 소설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가 과연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영장 청구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 의원들 말고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이제 진짜 너 나가라 하와이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는 정당한 영장 청구는 없다라고 계속 선언해 왔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2번, 3번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아니고 불체포 특권 유지 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네.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국민의힘 의원에대해서 청구하면 국민의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아 이거 정당한 구속영장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야당이 나는 늘 검찰이 뭐 그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어느 당이 야당이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당성을 더군다나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해요. 그렇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만약에 가결시켜주면 그렇다고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고 아 이건 정당하다 그러면 발부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법원이 이건 좀 뭐 그 도주 우려도 없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뭐 사안도 그렇게 중대하지 않아. 그러면 발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글쎄 우리 국민 중에 몇 %나 저걸 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번 주말쯤이나 다음 주쯤에는 뭔가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별로 동의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도 과연 혁신위가 필요한 거냐, 이거 뭐 혁신이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포기 선언이 아니라 지금 최병욱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지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만났다고 합니다. 자, 김광석 변호사님, 이건 왜 또 불발이 됐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수해와 관련해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복구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지 만나는 것은 뭐 그렇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런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좀 만나기를 싫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싫어하지 않나? 네, 네. 서로 이제 만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서로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본인들이 뭐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해 복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뭐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네. 같이 수해 복구 현장도 같이 가기로 했다. 이러면서 만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만남 자체가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사실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 문제랄지 이제 당 대표 관련 또 민주당의 유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대표하고 뭐 교과서적으로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 정도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서로 이제 분열 갈등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취지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네. 특히 강성 팬덤이랄지 또 이낙연계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공천과 관련해서 친명계와 전력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만나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내년 총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민주당의 리더십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또 잘못하면 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 이런 것도 사실 좌지우지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 뭐 본인들 입장에서 뭐 수해도 있고 폭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안 좋은 일도 생겼었다고 하는군요. 흉기 위협을 당해서 지금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 의원님? 지난 15일에 그 본인이 아는 분의 결혼식장에 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한 80대 정도 되는 분이 평상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였다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전남지사 선거 때 1억 원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손에 흉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경찰에 연락하고 뭐 이래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 건데 뭐 정치인들이 이제 그 뭐 경호원을
같이 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본인이 잘 신중하게 저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뭐 충격은 좀 받았겠지만 네.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저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아마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